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한 외국인은 TVN 프로그램 유퀴즈에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좋다. 이제 완전히 적응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 것 같다. 라고요. 한국으로 떠난 미국인 여행자가 겪은 상상도 못한 사건은 그녀의 여행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일어난 뜻밖의 에피소드를 통해 한국의 기술 서비스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서비스 속도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속도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서비스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로 빠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여 종종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한 미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미국인 여성은 이 사연을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되었으며 여러 반응을 남겼습니다. 그럼 그녀의 여정을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26세 여성입니다. 미국인인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어 기억에 남기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한국이 유럽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한국이 유명해지기 전에도 알게 모르게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집 냉장고는 삼성 제품이었고 TV는 LG 제품이었거든요. 지금이야 한국의 전자기기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땐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미국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엔지니어이셨던 아버지는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은 기술적으로 몹시 뛰어나고 자신처럼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알게 모르게 한국의 전자제품을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제품이 유명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분명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케아 같은 곳에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라고도 하셨어요.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미국이 제일 뛰어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품들은 전부 조악하다며 비난하시던 아버지가 다른 나라의 제품을 그렇게나 칭찬하는 건 처음 봐서 한국에 대한 저의 호감도와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삼성 휴대폰을 접하게 됐고 무엇보다 카메라 기능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쭉 삼성 휴대폰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국의 문화가 미국에도 여러 가지 전파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광팬이 되어버려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도대체 한국 제품을 왜 쓰냐며 투덜댔던 제가 이제는 한국산 휴대폰을 가지고 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다니 그 상황이 신기하다는 생각도 비행기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맘때쯤 저는 한국의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박물관에도 들릴 생각에 아주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팝업 스토어에 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굿즈를 구매할 일정도 있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너무 늦게 도착한 나머지 바로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여행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는 첫날이기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느라 조금 출출하기도 해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한국 편의점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편의점 관광을 온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직접 가보니 여러 신기한 음식이나 물건이 많았어요. 푸딩도 종류가 많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비오트도 실제로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요거트나 요플레를 아침마다 먹곤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눈에 보이자마자 고민 끝에 비오트 2개를 고르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초코링 맛을 먹었어요.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서 여행하는 중에 최대한 많이 먹기로 결심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쓰레기를 던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정말 어이없게도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반대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제 손을 떠난 휴대폰은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지며 퍽 하고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라서 곧바로 쓰레기통을 확인해봤는데 제 휴대폰의 액정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몇 분간이나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제가 그렇게나 기대했던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지도를 볼 수가 없으니 아무데도 방문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연락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최악인 건 예약해둔 호텔 예약 확인도 할 수 없어서 이건 사실상 여행 불가를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정말 기대했던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물건을 채우고 있던 편의점 직원이 다가와서 제가 처한 상황을 유심히 보더니 저를 달래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리 매장을 찾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휴대폰 액정 수리를 하려면 예약을 잡는 시간까지 잡아서 짧아야 이틀, 길면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위로가 와닿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휴대폰도 없이 일주일 동안 있는 건 정말 말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친절한 편의점 직원에게 저는 여행자이고 휴대폰이 수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자신도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손상은 서비스 센터에 가면 10분이면 고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절박했던 터라 그 길로 가장 가까운 수리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예약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제게 딱히 의미가 없었거든요. 편의점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도 저를 위해 수리센터에 가는 방법을 종이에 자세히 적어주었어요. 너무 막막해서 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덕에 조금씩 머릿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삼성 수리센터를 방문했고 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10분 정도 대기 후 수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할 틈도 없이 수리기사는 제 휴대폰 상태를 보자마자 보통 이런 오래된 모델의 경우 굳이 수리하지 않고 이왕 고장난 김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친절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는 조언은 감사하지만 전 여행 온 외국인이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리기사는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여권만 보여준다면 30분 만에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수 있다고 했고 내키지 않는다면 액정을 수리하는 데도 30분이면 충분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가 31을 30분으로 잘못 말한 건가 싶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이 빠르다고 해도 선진국인 미국에서 며칠이나 걸리는 작업을 30분 만에 처리하는 데다 사설 수리센터도 아닌 삼성 정식 수리센터에서 수리 비용도 미국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저는 놀랍다 못해 황당한 감정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휴대폰 개통을 3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제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미국에서는 내국인도 최소 3일, 길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빠른 시스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올바르게 설명을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리기사는 영어로 된 매뉴얼을 보여주며 능숙한 영어로 제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고 수리하는 절차와 액정 반납 시스템을 알려주면서 이건 어렵지 않은 작업이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수리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길래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속도와 가격이 가능한 건지. 일전에 아버지가 한국의 기술력은 아주 훌륭하고 곧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나 미국 제품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미국인들이 이제는 내구성과 완성도가 몹시 뛰어난 한국 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훌륭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걸로도 모자라 엄청나게 선진적인 수리 체계까지 갖췄죠. 특히 무뚝뚝한 미국 서비스 센터와 다르게 너무나도 친절한 응대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리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1시간 동안 지옥과 천국을 오갔고 완전히 새것이 되어 돌아온 휴대폰과 함께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하는 내내 어떤 한국인은 지하철 방향을 헷갈려 하고 있는 제게 길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식당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몸짓하며 매운 음식이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등 여러 배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다 보니 저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기술과 서비스 강국이 된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도 여행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의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도움의 손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 새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게 친절을 베풀어줬던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연자의 글이 화제가 되자 여러 반응이 달렸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이 최고네요. 와, 이 이야기는 한국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아냈네요. 그들이 어떻게 속도와 품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 정말 놀라워요. 나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빠른 음식과 신속한 휴대폰.
한국의 빠른 음식 문화에 대해 들어봤지만 30분 안에 새 휴대폰과 서비스를 받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인상적인 지하철 시스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정시와 효율적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모든 도시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면 여행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속도와 따뜻함의 훌륭한 조합. 한국이 어떻게 서비스의 속도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것은 문화의 환상적인 조화입니다. 나도 한국식 지하철이 필요해. 나는 내가 사는 곳에 한국과 같은 지하철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시간과 귀찮음을 절약할 텐데요. 그리고 한국의 모바일 전화 접근 방식은 정말로 믿기 어렵네요. 한국의 환대는 탁월해. 효율성은 물론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도움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에서 여행 중에는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주죠. 한국 빠르다고 해도 무인간적이지 않아. 빠른 서비스가 반드시 개인적인 접촉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나에게 가르쳐줬어요. 속도와 따뜻함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처럼 보여요. 내 여행 계획 재고 중. 이걸 읽은 후 내 다음 여행을 위해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이 여행자의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와 친절 내에서는 별 무리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감동적인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적 친밀감과 존경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일깨우며 평생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